안녕하십니까. 생활개선 회원 여러분.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팀장 강경임입니다. 재작년 돼지열병에 이어 작년과 올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농가에도 경제적으로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직까지도 서울 경기권에서 코로나가 잦아들지 않고, 그리고 코로나19 이제 4단계가 연장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이제 비대면으로 생활 개선의 순회 가지 교육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육 순서는요. 푸드 플랜, 먹거리 종합 전략, 농업 농촌, 탄소 중립 실천 교육, 농업인 넘어짐 사고 예방을 위한 농작업화 보급 관련된 교육과 마지막으로 1인 2일 특기 과제 교육 순으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을 시작하기에 앞서 엄태준 이천시장님의 민선 7기 3년 이천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라고 하는 홍보 영상인데요. 이 홍보 영상은 교육 영상과 함께 링크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준 이천시장님의 공약 사업인 푸드플랜 먹거리 종합 전략에 대해서 농업진흥과 김정천 과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함께 교육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농업진흥과장 김정천입니다. 먼저 대면 교육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인사드리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따뜻한 햇볕에 곡식들이 여물어가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위험 요인들이 노출되어 있는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농작업화 1차분이 공급 중에 있으며 추석 이후에 2차분이 이제 공급될 예정입니다. 침체된 그 분위기 속에서도 농촌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생활개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농촌 사회의 원동력이 되고 이천 생활개선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생활개선을 위해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과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생활개선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데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푸드플랜 먹거리 종합 전략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먹거리 종합 전략을 2018년도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다 채택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비자들의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기본적인 생명 산업이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산업이죠. 따라서 우리 이천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그 농축산물이 지역에서 먼저 소비되는 그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사업에 물론 생산자 여러분들이 무척 중요한데, 그러한 생산자 조직에 우리 생활개선 회원 여러분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천시 그 먹거리 시스템은 주로 농촌 지역의 중소농가들, 여성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 체계를 체계적으로 생산하여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푸드 통합 지원센터를 건립 중에 있는데, 푸드 통합 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은 공공 급식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그 먹거리를 공급하는 거점 공간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로컬 푸드 직매장을 확대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학교 급식, 복지 급식, 또
공단급식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먹거리 산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농촌 지역에 있는 거주하고 계신 우리 농업 단체 조직인 그 생활개선 회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생활개선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각 읍면동에서 그 먹거리 생산을 위한 그 농산물 기획 생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그 회원 여러분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금년 농사 잘 마무리하셔서 풍년 결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개선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할 생활개선의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활자원팀 황미림이라고 합니다. 과수연구팀에서 3년간 일을 하다가 얼마 전에 생활자원팀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담당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전에 했던 일들과 이제 생소한 점들이 많아서 부족한 점들은 많겠지만 잘 이끌어 주시면 금세 적응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농업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천시 농업기술센터를 검색하시면 시기별, 작목별 농사정보와 영농교육 그리고 다양한 농업 소식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천 농업 방송 채널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하고 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탄소중립 실천 교육입니다.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의 양과 흡수, 제거하는 탄소의 양을 같게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탄소 중립이라고 합니다. 지난 우리 4월 2일 지구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생활개선회에서 탄소 중립 실천 홍보 릴레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설봉공원에서 이천시 생활개선의 연합회 회원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읍면동별로 탄소 중립 결의 다짐과 탄소 릴레이 홍보에 함께 참여하여 주신 우리 그 생활개선 회장님과 이제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기 중에 있는 메탄, 아산화질소, 이산화탄소와 같은 그런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기후 변화를 가져오면서 폭염, 가뭄, 태풍, 집중호우와 같은 이상기상 현상을 초래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기후변화와 이상기상으로 농작물이 침수되고 농경지가 유실되는 등 기상재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언뜻 생각하면 농업은 온실가스와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농기계, 그리고 시설 난방, 그리고 가축이 사료를 소화시키고 배설하는 과정, 그리고 농자재를 제조하는 과정, 그리고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에 논을 가둬 놓은 상태, 작물 생산을 위해서 사용되는 비료에 의해서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이천 지역의 남부 지역에 특히 이제 피해가 심했었는데요. 작년에 이제 율면 산양 저수지가 무너지는 등 그런 이제 피해를 초래했는데 이 모든 것이 이상기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농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은 연간 약 한 2천만 톤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물론 전 산업 분야에 있어서 약 한 3%에 해당이 되지만 결코 적은 양은 아닌 거죠. 따라서 지구온난화와 그에 수반되는 기상이변과 농업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농업 분야에서도 저탄소 농업 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배출량을 이제 줄여야 할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농축산부문 저탄소 농업기술에 대해서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료 및 작물 보호제 절감 기술입니다. 최적 비료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료에 대해서 정량 시용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축 순환 농법은 우리 그 가축의 이제는 퇴비를 농경지에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제 잘 부숙된 퇴비를 농경지에 이용함으로써 축산과 경종 농업의 순환 농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가 제조 농자재 사용 농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난황류 제조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 난황류 같은 경우는 흰가루병에 좀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풋거름 작물 재배인데요. 벼나 옥수수와 같은 그런 이제 녹비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이제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다음은 순환식 수경 재배입니다. 지금 현재 농가에서는 비순환식으로 수경 재배를 이제 하고 난 폐양액을 그냥 임의로 배출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임의로 배출된 그 폐양액이 토양 오염이라든지 지하수를 오염하는 등 그런 탄소 온실가스 발생에 이제 한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폐양액을 다시 재활용을 하는 순환 재배, 수경 재배가 앞으로는 활성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생물적 자원을 이용한 제초 이용입니다. 우리가 제초를 함에 있어서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생물 자원, 즉 예를 들면 우렁이라든지 참개 농법, 쌀개 농법과 같은 이러한 친환경적인 농법으로 제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비료 및 작물 보호제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저탄소 농업 기술을 실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난방에너지 절감 기술인데요. 우리 시설 재배 농가에서 낙엽 보온 커튼이라든지 추결물 주머니를 이용한 보온 장치, 그리고 우리 단동 온실의 엽채류 재배 농가에서 수막 재배 활용을 해서 난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제 폐열을 재이용하는 난방 시스템이 새롭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온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등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이제 저탄소 농업 기술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에너지 절감 기술인데요. 직파 재배를 하거나 무경운이나 이제 부분 경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도하게 경운을 하게 되면 토양의 입단화를 파괴하기 때문에 부분 경운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부분 경운을 함으로써 농기계로 인한 에너지를 절감할 수가 있어서 저탄소 농업 기술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농업용수 관리 기술인데요. 빗물 재활용 기술과 논의 물관리 기술이 있습니다. 논의 물관리 기술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기술은 이제 중간 물대기입니다. 논의 경우에는 항상 이제 담수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담수 상태에서는 그 혐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메탄이 생성이 됩니다. 이 메탄이 생성되는 이유는 논에 있는 이제 유기물을 이제 분해하게 되면 메탄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 메탄이 생성됨으로 인해서 대기 중에 이제 지구 온난화를 이제 유발하는 그런 온실가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벼농사를 할 때 반드시 중간 물대기를 실천을 해 주시면 이러한 메탄가스의 발생을 줄일 수가 있어서 저탄소 농업 기술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 물대기를 함으로써
메탄가스의 생성을 25%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생활 속에서도 탄소 저감을 실천할 수 있는데요. 종이컵 대신에 텀블러를 사용을 한다든지 비닐봉투 대신에 에코백을 활용하고 그리고 재활용 분리 배출을 철저히 하는 건데 페트병에 이제 라벨을 반드시 제거를 하고 내용물을 이제 깨끗이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전기 플러그를 이제는 뽑아둔다면은 훨씬 더 저탄소 농업 기술을 실천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농축산 부문에 있어서 저탄소 농업 기술에 대한 요약본입니다. 먼저 비료 절감을 위해서 이제 완효성 비료를 사용을 추천을 했고요. 녹비 작물 재배를 한다든지 토양 개량제 사용, 그리고 가축 분뇨 자원 순환 촉진에 있어서 이제 경축 순환 농법을 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농기계 에너지 절감에 있어서 부분 경운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난방 에너지에 있어서 이제 보온 커튼을 사용한다든지 이제 수막 재배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도 저탄소 농업 기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탄소 발자국 경감 식생활 소비 촉진이라는 내용을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은 푸드 플랜 사업과 연계하여 탄소 제로 먹거리 푸드 마일리지 현장 적용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지역에서 이제 소비하자. 라는 내용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함으로써 그만큼의 이제 푸드 마일리지가 절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네, 다음은 농업인 넘어짐 사고 예방을 위한 농작업 안전 교육입니다. 지금 농작업화를 이제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농작업화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우리 농업인들의 신체 구조에 맞게 개발된 그런 농작업화가 되겠습니다. 이 농작업화는 농로와 이제 밭에서 이제 작업을 할 때 이런 최적화된 이제 바닥 조각을 이제 배치함으로써 미끄럼을 이제 방지하고 그리고 농업인들의 발을 이제 보호하는 그런 기능들이 우수하게 이제 설계된 농작업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농작업화를 보급받게 되면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농업인 넘어짐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동영상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 동영상 같이 함께 이제 링크를 해 드릴 테니까 농작업화 활용과 함께 이 동영상을 반드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넘어짐 사고 예방 실천 결의문 낭독인데요. 비대면 교육이기 때문에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결의 2021년 농작업화를 보급받은 김종숙외 530명은 농업인 안심 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실천을 결의한다. 하나, 작업 공간의 물건을 정리정돈한다. 하나, 바닥 패인 곳은 즉시 복구한다. 하나, 시야를 방해하는 큰 물건을 들지 않는다. 하나, 작업장에서는 안전화를 착용한다. 하나, 급하게 서두르며 작업하지 않는다. 하나, 하체 근력 운동을 생활화한다. 위 사항을 우리 스스로 실천하여 농업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천시 생활개선 회원 일동. 다음은 1인 1일 특기 과제 교육으로 리치소일을 활용한 화분 가꾸기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리치소일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수가 필요 없는 이제 인공 배양토로 물빠짐이나 이제 주기적인 흙가리가 없어도 식물이 건강하게 이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리치소일은 공기 정화와 실내 온습도 조절 그리고 환경 호르몬 제거, 악취 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리치소일은 이제 보수력이 높아서 물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토양이고 그리고 이제 비료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토양 오염이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개선 회원 여러분들께 지급되는 화분이 물 구멍이 없는 화분입니다. 이 화분 이름은 디팟이라고 하는 화분이 되겠습니다. 리치소일을 활용한 이제 분갈이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디팟이라는 화분은 밑에 구멍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화분의 3분의 1 정도를 리치소일로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식물을 이제 얹어주고 나머지 빈 공간을 이제 리치소일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분 자체에 구멍이 없고 이 리치소일 자체가 수분을 머금고 있는 힘이 크기 때문에 꽃을 다 심고 나서 물은 화분에 약 한 3분의 1 정도의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읍면별로 마리안느는 온도가 약 한 15도 이상 그리고 환기가 양호한 실내 반그늘에서 잘 자랍니다. 물주기는 계절과 온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주 내지 2주일에 한 번 정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스리움은 15도씨 정도의 반그늘 실내에서 잘 자라고 물은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길이는 꽃의 모양이 길이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가시면류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꽃길이는 햇빛과 물, 비료가 충분하면 가정에서도 1년 내내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겨울에는 13도씨 이상의 실내에서 물을 한 번 주고 그리고 봄이 되면 바깥에 두어서 물을 자주 주는 만큼 잘 자라는 그런 식물이 되겠습니다. 네, 각자 실습 잘 하시고 이상으로 2021년 생활개선의 순회 과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